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안전한 밀실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병들고 외로워져 갑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읽어내려는 과정이 참 피곤하고 버거우시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밤새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뒤척이다 지쳐버린 당신. 그건 결코 당신이 예민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관계를 찾아내려는 우리 뇌의 아주 자연스럽고도 치열한 방어 기제일 뿐이지요. 당신이 만든 안전한 밀실 안에서 당신은 점점 병들고 외로워져 갑니다. 이 시간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7가지 핵심 행동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더불어 이 순수한 신호들을 교묘하게 악용해 우리를 조종하려는 가짜 호감을 구별해내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어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유독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미 없이 찻잔의 테두리를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시계나 반지를 풀었다 꼈다 반복하는 행동들 말이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찢기도 하고 애꿎은 스마트폰 화면만 켰다 껐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 이야기가 지루한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불편한 걸까? 하고 오해하며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따뜻한 렌즈를 끼고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루함의 신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랍니다. 찻잔의 테두리를 만지작거리고 행동, 그것은 내면의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조용히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혈관을 타고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게 되지요.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커다란 바위를 던진 것처럼 거센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갈 곳을 찾다 보니 손끝이나 발끝의 작은 움직임으로 새어나오는 것뿐이랍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 앞에서 자꾸만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려서 스스로를 탓하며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향한 호감의 파도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의 작은 방파제 위로 물보라가 넘쳐 흐르는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뇌의 생리적 반응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무의식의 신호는 바로 목소리 톤의 묘한 변주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털털하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혹은 말이 빠르고 날카롭던 사람이 특정 사람 앞에서만 서면 묘하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성대는 머리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감정의 상태를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의 경우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깊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든든한 신뢰감과 포근한 안정감을 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지요. 마치 첼로의 깊은 현을 켜듯 진중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생기 있는 억양을 띠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더 부드럽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기 위한 생물학적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지요. 마치 그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특별한 주파수에 내 마음의 라디오 다이얼을 정성스럽게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평소와 전혀 다른 가식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혼자 이불을 걷어차며 민망했던 기억.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안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대체 왜 그렇게 자기적으로 굴었을까? 하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인간의 깊은 무의식이 연주하는 사랑스러운 세레나데일 뿐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아주 따뜻한 증거랍니다. 세 번째 행동은 외모 정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리닝이라고 부르지요.
혹시 봄날의 숲속에서 짝짓기 철을 맞이한 새들이 자신의 가장 화려한 깃털을 부리로 조심스레 타듬고 윤기를 내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인간도 그 예쁜 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이 자꾸만 앞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유심히 지켜보세요. 넥타이의 매듭을 괜히 한 번 더 조이거나 옷깃의 먼지를 털어내고 시계줄을 반듯하게 맞추는 작은 움직임들. 심지어는 테이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기도 하지요. 이런 행동들은 결코 그 사람이 산만하거나 외모 지상주의자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라는 귀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아주 절실하고도 순수한 몸짓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유독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고개를 푹 숙이게 되나요? 그건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깊이 소중하게 여길수록 그 완벽한 사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 흠집이 있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마음, 그 애틋하고 연약한 심리적 반응이 당신을 자꾸만 거울 앞으로 이끄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쳐다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열의 9은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을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기쁨이나 슬픔을 감추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하게 훈련된 배우와도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얼굴로 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진짜 진심을 알고 싶다면 사람의 시선이 가장 닿지 않는 곳, 바로 테이블 아래를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끝과 다리의 방향입니다. 우리 몸의 부위 중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은 의식적인 통제를 가장 덜 받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뇌는 관심이 있는 대상 혹은 내가 다가가고 싶은 곳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배꼽과 발끝의 방향을 열어둡니다. 여럿이 모인 회식 자리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의 상체는 예의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면서도 발끝은 정확히 테이블 아래에서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나침반이 정확히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머리는 체면을 차리느라 다른 곳을 보고 있을지언정 가장 솔직한 발은 이미 당신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다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신호는 영혼의 데칼코마니라고도 불리는 미러링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자세,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간격까지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마법 같은 현상이지요. 이와 관련해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매혹적인 실험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9년 뉴욕 대학교의 타냐 차트랜드와 존 바그 연구팀의 조용한 실험실로 들어가 볼까요? 방 안에는 두 명의 사람이 마주 앉아 다양한 사진을 보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 중 한 명은 연구팀이 몰래 투입한 훈련받은 연기자였죠. 연기자는 대화가 무르익어갈 즈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테이블 아래에서 발을 까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참가자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연기자를 따라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똑같이 발을 까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자신의 색을 맞추어 생존하는 것에 빗대어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기자가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연기자에게 훨씬 더 깊은 호감과 친밀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추어주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화 중 상대가 턱을 괴었을 때 나도 모르게 턱을 괴게 되거나 상대가 찻잔을 들 때 나도 덩달아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건 나는 당신과 한마음입니다.
당신과 더 깊게 연결되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뇌의 가장 따뜻하고 원초적인 친밀감의 고백입니다. 상대를 내 안으로 온전히 초대하는 영혼의 춤과도 같지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애를 써도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순수한 내면의 신호입니다. 바로 눈빛, 그 중에서도 동공의 확장입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려왔지만 그 검은 창문 안의 동공이야말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는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랍니다. 이와 관련해 1965년 시카고 대학교의 에크하르트 헤스 교수는 아주 기발하고 놀라운 실험을 하나 발표합니다. 교수는 실험실에 찾아온 남성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여성의 얼굴이 찍힌 사진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진은 완전히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딱 한 군데 단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한 사진은 여성의 동공 크기를 인위적으로 아주 크고 까맣게 조작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동공이 큰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해 보인다, 더 매력적이고 다정할 것 같다며 압도적인 호감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두 사진의 차이점이 동공 크기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도 말이지요.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상대의 확장된 동공을 나를 향한 호감으로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교감신경계는 심장을 뛰게 함과 동시에 저 아름다운 사람을 한 줄기의 빛이라도 더 많이 내 눈에 담아내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공은 밤하늘의 별을 품듯 활짝 열리게 되지요. 누군가 당신을 바라볼 때 평소보다 눈망울이 촉촉해 보이고 까만 동공이 짙고 넓어진다면 그것은 의도된 유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을 마음 깊숙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경이롭고도 무방비한 고백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신호인 물리적 거리의 축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호감 있는 사람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서늘하고 중요한 심리학적 반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들은 뇌가 만들어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진심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치고 조종하려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인간의 선천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아주 치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크 심리학의 무기로 삼아 우리를 공격해오지요. 이들은 실제로 당신에게 깊은 호감이 없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대를 긁어 목소리를 낮추고 신뢰감을 연기합니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고 머리를 넘길 때 머리를 넘기는 소름 돋는 가짜 미러링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시도하지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 뚫어지게 눈을 맞추며 동공을 여는 연기를 하고 순식간에 물리적 거리를 좁혀 개인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폭격 같은 친밀감의 신호들을 운명적인 사랑이나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소울메이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팅한 무서운 감정적 세뇌, 이른바 러브 밤빙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호감의 신호에 무장해제되도록 설계된 그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악당들이 해킹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하고 달콤한 가짜 호감을 어떻게 구별해내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가장 훌륭하고 단단한 방파제는 바로 시간과 속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순수한 신호들을 교묘하게 악용해 완벽한 연기로 다가오는 가짜 호감, 이른바 러브밤빙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진짜 진심이 담긴 호감은 서서히 땅을 적시는 봄비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뒤섞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가오는 타이밍이 삐걱거리기도 하고 말이 헛나오며 어설프기 짝이 없지요. 반면 가짜 호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나치게 빠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낯선 사람이 이 7가지 신호들을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주연 배우처럼 매끄럽고 완벽하게 쏟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자꾸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치밀한 악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당신의 마음이 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관계 앞에서 묘한 위화감이 들거나 숨이 막힌다면 절대로 상대방이 이끄는 맹렬한 속도에 휩쓸리지 마세요. 한 번쯤 의도적으로 팔짱을 껴서 미러링의 흐름을 깨보기도 하고 몸을 뒤로 기대어 물리적 거리를 다시 넓혀보세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나만의 고유한 호흡으로 관계의 속도를 늦추어 보는 것. 그 작은 용기야말로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내 마음의 주도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가짜 면류관을 벗겨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니까요. 오늘 하루 내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관계의 모양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말과 행동으로 세련되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묘하게 목소리가 떨리며 조금은 서툰 미소를 짓는 그 투박한 진심을 오늘 한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설픔이야말로 당신을 향한 가장 눈부신 존중의 표현일 테니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맑은 눈을 가리고 헷갈리게 하는 거짓된 신호들도 많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잊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따뜻한 관계를 찾아나가는 당신의 용기 있는 걸음에 마음 심리가 언제나 함께 걷겠습니다. 가장 온전한 당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